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 작은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커다란 승낙을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에는 문전 걸치기 기법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이 전략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심리학자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그들의 연구 논문은 자원봉사자로 변장한 한 실험자가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자촌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그 집의 주인에게 터무니없는 요청을 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부자촌의 주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정원 앞들에 거대한 공공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간판은 크기도 엄청나게 컸지만 모양새도 볼품이 없었으며 조심해서 운전합시다 라는 글씨가 반듯하지 못하게 쓰여져 있었다. 오직 17%만이 그 요청을 승낙하였는데 실험자의 요청이 대다수의 주민들에 의해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정상적이고도 이해할 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의 76%가 실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정원 앞들에 그 볼품없는 대형 간판을 설치할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약 2주일 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이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안전운전에 대한 작은 개입을 이미 경험한 것이다. 앞서의 실험자와 다른 자원봉사자로 변장한 또 다른 실험자는 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나는 안전운전자입니다 라는 작은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기를 요청하였다. 그것은 너무도 하찮은 요청이었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개입의 결과는 엄청났다. 그들이 2주일 전에 안전운행에 대한 사소한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이들 집주인들은 나중에 안전운행에 대한 터무니없는 요청에도 기꺼이 응하게 된 것이다.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의 연구는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또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약간 다른 종류의 실험을 계속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부자촌의 주민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유지합시다 라는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먼저 요청받았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청원서에 서명하기를 거절할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약 2주일이 지난 후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그들 집을 방문하여 앞서 설명하였던 안전운행합시다 라는 대형 간판을 그들 정원 앞들에 설치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요청을 기꺼이 허락하였다. 2주일 전에 그들이 서명했던 청원서가 안전운행에 대한 것이 아닌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하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공서비스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처음에는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조차도 이 결과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많은 심사숙고 끝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였다.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유지하자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동은 부자촌 주민들의 자의식을 바꾸게 했다. 즉 그들은 이제 자신을 공공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2주일 후에 안전운행에 관한 또 다른 공공 캠페인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들은 새로 만들어진 그들의 자의식에 일치되도록 행동하였다는 것이 이들 연구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보자. 변화된 것은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다. 일단 그들이 처음에 요청에 동의하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생각하여 그들이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프리드만과 프레이저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사소한 요청에 동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작은 요청에 동의하게 되면 나중에 보다 큰 요청에도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처음의 요청과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다양한 다른 요청에도
쉽게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경고는 나를 매우 두렵게 만들어서 나는 그 이후로 어떠한 청원서에도 가급적 서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은 개입이 미래의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보다도 그런 행동이 나의 자의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자의식 가로 열고 자기 이미지 가로 닫고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의 연구에 참여했던 부자촌 주민들 중에서 그들을 최초로 방문했던 자원봉사자들이 2주일 후에 더욱 커다란 요청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들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2주일 전에 청원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요청을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내 생각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정원 앞들에 대형 간판이 보기 흉부하게 서 있을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이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미군 조정에 성공한 중공군의 세뇌 프로그램. 작은 개입이 우리의 자의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문전 걸치기 기법의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었다. 일단 그들이 우리의 자기 이미지를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형성된 우리의 이미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런저런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자촌의 주민들이 의식 있는 시민으로 잠재 고객이 고객으로 전쟁 포로가 협력자로 변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개입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자기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입이 우리의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한국 전쟁 중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미군 병사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전쟁 포로를 다루는 중공군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공군의 목적은 미군의 세뇌에 있었다. 그들은 미군 병사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 그들의 정치 제도, 미국의 한국 전쟁에서의 역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세뇌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송환된 전쟁 포로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던 세갈 박사는 전쟁 포로들의 전쟁에 관련된 태도가 엄청나게 변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쟁 포로들의 상당수가 중공군이 주장했던 대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미국이 먼저 침략을 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뇌당한 증거는 그들의 정치적인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반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그들이 중국을 위해서는 열심히 싸웠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미국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는 좋은 정치적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중공군들은 그들이 수용하고 있던 포로들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세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세뇌 프로그램의 효과를 미군 병사들의 변화된 태도, 낮아진 국가 충성도 및 사기,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심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면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세갈은 결론지고 있다. 중공군들이 사용했던 개입 기법이 어떻게 하여 그토록 효과적으로 미군 병사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 놓았는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했던 기법을 자세하게 해부해 보도록 하자.